자, 일정한 성분의 비를 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법칙. 일정한 성분의 비를 가지고 무언가를 한다는 법칙. 뭐랄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만들어 볼게요. 수소라는 기체를 준비합니다. 자연계의 수소는 수소 원자로 존재하지 않고 수소 원자? 두 개가 만나 있으면은 분자라고 합니다. 분자, 수소 분자. 그 다음에 얘가 산소 분자하고 만날 거야. 산소 분자. 그럼 뭐가 만들어지게? H하고 O가 만났으니까 물, 그죠? H2O, 물이 만들어집니다. H2O. 자, 이런 거야. 수소기체 준비하고 산소기체 준비한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어떤 통 안에 집어넣은 다음에 전기를 빠지지직 가해주면은 그것들이 반응을 빡 해가지고 수증기, 물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반응식을 써본 거예요. 자, 그때 자 맞춰보면은 우리 해봤죠? 자, 반응물의 원자의 개수가 그대로 생성물의 원자의 개수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 반응물에 있는 지금 수소 원자가 2개 있죠? 보여요? 생성물에 수소 원자 2개 있죠? 딱 맞죠? 산소가 문제죠? 반응물에 산소 원자가 2개 있죠? 생성물에 산소 원자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죠?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앞에다 개수를 2를 써줘야 돼. 개수를. 그러면은 산소가 2개가 맞았죠? 산소 2개 맞춘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맞아? 수소가 4개를 바뀌었죠? 왜요? 수소가 4개. 근데 여기 2개밖에 없잖아? 자, 여기다 또 뭐 써줘야 돼? 2라고 써줘야 개수가 딱 맞는 거죠? 여기는 개수가 1이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화학 반응식을 완성했습니다. 화학 반응식 완성을 했어요. 자, 그리고 기억나나? 그리고 수소 원자 하나가 원자량이 1이었어요. 기억나요? 수소 원자량 1. 문제. 산소 원자 하나는 원자량이 얼마였을까요? 기억나요? 정답 16이었습니다. 16. 왜냐면 산소는 양성자 16개하고 중성자 16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16의 원자량을 갖고 있어요. 이거 기억나죠? 자, 이걸 이용해서 이제부터 질량 관계를 따져볼 거예요. 무슨 관계? 질량 관계를 따져볼 거예요. 질량 관계. 수소 몇 그램, 산소 몇 그램 만나서 물 몇 그램 생성되는지를 볼 거란 얘기입니다. 이해죠? 질량 관계. 자, 그러면 수소 원자 하나가 1의 질량을 갖고 있다면 수소 원자 몇 개 있어요? 여기? 4개 있죠. 수소 원자 4개 있죠? 수소 원자 4개 있으니까 그냥 그램으로 쓸게요. 쉽게. 수소 원자 4개 있으니까 이거는 4g을 준비했다고 칩시다. 수소 원자 4개 준비한 거죠. 원래 4몰인데 아직 몰 개념이 없으니까 4개에 4g이라고 칠게요. 산소 원자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하나에 16이니까 2개면 몇 개? 32g이네요. 그러면 수소와 산소가 몇 대 몇으로 만나는 거야? 그렇죠. 1대 8로 만나는 겁니다. 1대 8로 만나는 거야. 이게 뭐야? 일정한 성분의 비로 만나는 겁니다. 수소하고 산소는 물을 만들 때 항상 몇 대 몇으로 만날 수밖에 없다? 1대 8의 질량비로 만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보나마나 물은 몇 그램 생기게 해요? 1하고 8 더 있으니까 9g인 겁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반응물에서 1g하고 8g 더 있으니까 나중에 9g 만들어지겠죠? 같은 방법으로 4g하고 32g 만났으니까 전체 몇 그램? 36g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 36g을 B로 바꾸면 몇 대 몇 대면 9가 되는 겁니다. 1대 8대 9라는 가장 간단한 B로, 정수비라고 하죠? 가장 간단한 정수의 B로 바꿨더니 1대 8대 9라는 비율이 항상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 바로 이 법칙. 다시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을 만들 때는 항상 몇 대 몇 대 몇으로 결합한다? 1대 8로 결합해서 9를 만들더라. 이게 바로 일정 성분 B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질량 보존 법칙하고 원자량의 개념을 완벽하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쉽죠.
오늘 배울 게 이게 다예요. 끝. 집에 가자. 되게 좋아하네. 나도 가고 싶죠. 배고프다. 아무튼 이거 오늘 핵심입니다. 핵심 내용이에요. 아, 이걸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알면은 나머지는 다 쉽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똑같은 원리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일정 성분비 법칙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그리고 자,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화합물과 혼합물이잖아요. 혼합물. 자, 화학적으로 결합된 물질. 예를 들어서 바로 이런 물 같은 물질이 화합물입니다. 화학적으로 결합된 거잖아. 완전 새로운 성질의 어떤 것이 만들어졌죠. 이럴 때 뭐 했다고 표현한다? 화학적으로 결합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났다.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표현하죠. 화학 변화가 뭐였어? 성질의 변화가 있을 때 화학 변화다라고 말했습니다. 혼합물은 뭐죠? 혼합물? 그냥 섞여 있는 거죠. 섞여 있는 거. 섞여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뭘 한번 해볼까? 섞여 있는 거. 섞여 있는 거. 뭐 소금하고 모래를 한번 섞어볼까요? 소금과 모래를 섞어볼게요. 자, 내가 소금을 1g 준비했어. 모래를 2g 준비했네? 그러면 이거 만드신 거를 소금모래라고 이렇게 소금모래? 소금모래 몇 g 나와? 3g 나오겠지? 그치? 내가 소금을 2g 준비하고요. 모래를 2g 준비하면요. 소금모래 몇 g 만들어져? 4g 만들어지겠죠? 이거 규칙 있나요? 몇 대 몇 대 몇으로 꼭 만드는 규칙이 있어? 내가 섞기 나름이죠. 그럼 소금을 100g 준비해요. 모래 1g 준비했어요. 몇 g 되는 거야? 101g 되는 거잖아. 규칙이 있나요? 일정한 성분 비로 항상 만나? 내 맘대로 만나게 할 수 있는 거지. 다시 말해서 혼합물에서는 일정 성분 비의 법칙이라는 걸 성립해 안 해? 안 한다는 겁니다. 야, 여기는 성립 안 해. 여기는 성립 안 하네. 내 마음대로 막 결합할 수 있네. 봐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네. 그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일정 성분비 법칙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만 화합물에서만 성립하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아, 그렇구나. 화합물에서만 성립하는구나 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내용. 이제 물과 과산화수소 얘기를 할게요. 물은 방금 여기서 했습니다. 물. 자, 그래서 문제. 과산화수소는 화학식이 뭘까요? 과산화수소. 안녕, 과산화수소. 아직 어렵습니다. 그죠? 과산화수소는요, H2O 하면은 뭐라고 읽어요? 물이라고 읽죠? 여러분, CO2 하면 어떻게 읽어요? 이산화탄소라고 읽죠? 읽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읽는 방법. 뒤에서부터 읽는 거. 이산소, 탄소죠. 네, 이산소, 탄소를 어떻게 읽는다? 이산화탄소라고 읽는 거야. 같은 방법으로 읽어도 어떻게 읽어야 돼? 산소, 수소니까. 산화수소라고 읽어야 됩니다. 원래 읽을 때는 산화수소라고 읽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관용적으로 그냥 산화수소를 물이라고 하자. 관용적으로 물이라고 우리가 그냥 약속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수소에다가 산소를 하나 더 추가해. 산소가 하나가 더 추가되면 좀 과한데? 이게 뭐야? 과산화수소입니다. 이게 과산화수소야. 그래서 과산화수소란 산화수소인데 하나, 산소가 하나, 과학이 하나 더 붙어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과산화수소를 만들려면 어떤 재료가 필요한가요? 수소하고 산소죠. 똑같이. 봐봐. 수소 보이죠? 그래서 준비할 게 뭐야? 수소 기체하고 산소 기체를 분자 상태로 준비해야 됩니다. 얘랑 어때요? 재료가 어때요? 똑같지? 재료가 똑같으면 얘도 1대 8대 9로 결합할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다른 물질이 만들어질 때는 결합하는 비율도 달라질 거라는 거야. 그럼 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얘는 진짜 틀린가? 성분 물질이 똑같잖아, 지금. 이거 성분 물질. 성분이 되는 물질 똑같잖아. 근데 얘는 1대 8대 9가 아니라고? 해볼게요. 개수 먼저 맞춰볼게요. 수소 기체, 수소 원자 2개 보이죠? 수소 원자 2개 보이죠? 산소 원자 2개 보이네요? 2개. 딱 맞네?
개수를 맞출 필요가 없네요. 1대1 대1이네요. 자, 그러면 수소 원자 두 개니까 몇 그램? 몇 그램이에요? 정답 2g이죠. 두 개니까 2g. 산소 원자 두 개니까 몇 그램? 32g. 그죠? 몇 g이 되겠어요? 34g이 되겠네요. 뭔가 좀 다르죠? 몇 대 몇 대 몇인 거야? 그러면 정수의 비가. 그죠? 1대 16대 17 되는 거죠? 와우, 정수비가 쟤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네요, 그죠? 성분 물질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잘 들어, 생성되는 물질이 다를 경우에는 그 일정 성분 B도 달라진다. 성분 B도 달라진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초등학생 중에 이거 1대 2g, 32g 쓸 수 있는 애들 많이 없습니다. 진짜. 이게 2g이고 얘 32g. 이거 쓸 수 있는 사람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자량의 개념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지금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 하나가 1이니까 두 개니까 2g. 산소 원자 하나가 16이니까 두 개니까 32. 이렇게 알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 성분 법칙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또 물과 가산화수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도 잘 얘기를 조금 마쳤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럼 우리 이산화탄소 만들어주는 것도 한번 맞춰볼까요? 오메가. Sorry, 대출했네. 썰고 지우고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산화탄소의 생성. 자,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만들 건데 필요한 재료가 뭘까요? 탄소하고 산소가 필요하죠. 탄소는 자연계에 그냥 이 상태로 존재합니다. 탄소 상태로 그대로 존재해요. 원소 상태로. 산소는 O2로 존재하게 되겠죠. 탄소 O2로. 자, 이렇게 만나게 할 겁니다. 그럼 개수도 하나. 맞죠? 두 개. 맞죠? 딱 맞죠? 개수가 딱 맞아요. 자, 탄소는 원자 번호가 6번이거든요. 그럼 여기 질량 수가 얼마가 되는 거야? 양성자 6개니까 뭐가 6개 있어? 중성자도 6개 있어서 전체 질량이 얼마? 12. 6 더하기 6, 12가 됩니다. 자, 여기가 12가 되어서 이 녀석 하나의 질량이 몇 g이다? 12g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산소 원자 두 개의 질량은 얼마였어? 32g이 되겠죠? 만나서 CO2가 얼마 만들어지겠어? 44g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이거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깜짝이야. 안 풀어졌다. 3대 8이에요? 8 맞아요? 4, 3, 12, 4, 9. 맞네요. 3대 8. 3대 8 대 11 나오겠네요. 그죠? 3대 8 대 11 나옵니다. 우리 책에 3대 8이라고 써있어요. 이거 외우는 거 아니죠? 이거 누가 어떻게 외워요? 그치? 이산화탄소 만들 때 탄소와 산소가 3대 8이다. 이걸 어떻게 외웁니까? 그래서 이걸 써서 우리가 알아내는 겁니다. 갔다 왔어요. 쉬는 시간 설정할게요. 쉬는 시간 1분? 1분이 뭘까? 2분? 2분이 뭘까? 좀 오래 걸리던데? 2분!
아직 안 왔어요. 나오고 있어요. 이따 봐요. 한번 3분 설정해. 잠깐 노래 듣고 있었어. 그래서 노래가 나오더라고. 이상한 경험하게 나왔었어. 화장실 가니까. 자, 바로 이어갈게요. 하나 더 할 건데, 암모니아 생성 반응 한번 해볼게요. 암모니아 생성 반응. 맞춰보자. 책 안 보고, 암모니아 생성 반응도 한번 맞춰보자. 일단, 암모니아가 화학식으로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뭘까요? 오, 이제는 대박. 이제 막 그냥 뭐 툭툭 나오네요, 그냥. 정답 NH3입니다. 선생님이 암기법으로 이상한 암기법 줬죠? 농협에는 3개의 암모니아.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이건 그냥 참고만 하고 여러분들 딱 켜나오면 됩니다. 그럼 필요한 재료는 뭘까요? 질소 기체하고 수소 기체가 필요하겠네요. 써봐. 그냥 쓰면 돼. 질소 기체는 자연계에 N2로 존재할 거고요. 수소 기체는 H2로 존재하게 되겠네요. 자, 질소수 중에 누가 먼저 썼나 보자. 수소 먼저 썼네요. 수소 먼저 쓸게요. 앞에 수소 쓰고 뒤에 수소 쓸게요. 수소 기체하고 질소 기체가 필요할 겁니다. 자, 개수 맞춰보자. 수소 2개 있죠? 생성물에 수소 몇 개 있어? 3개 있네요? 이거 어떻게 알아? 질소 먼저 맞춰볼게요. 질소 2개 있죠? 질소 하나밖에 없죠? 여기다 2를 써서 질소를 맞추니까 수소가 6개 됐죠? 여기다 뭐 써야 돼? 3을 써줘야 수 6개가 딱 맞겠네. 개수 맞췄습니다. 맞췄어요. 자, 이제 그램을 써보자. 수소가 하나가 1인데 전체 6개니까 몇 그램? 6g이네요. 질소는 원자 번호가 7번이니까 질량이 얼마다? 14. 그렇지, 14. 14g 되겠네요. 그럼 만나서 몇 그램 만들어지겠어? 20g이 만들어지겠네요.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간단한 정식이냐면 3대 7대 10. 20인가요? 네? 이게 아픈데? 네? 뭐가 이상하네. 2, 3은 6, 2, 7에 14. 10. 그렇군요. 3대 7대 10. 3을 약간 나오시네요. 3대 7대 10 나오겠죠? 만나볼게요. 암모니아 생성하는 수소와 산소, 수소와 질소, 이게 뭐야? 뭐지? 질소가 2개 있어가지고? 잘못 썼네, 이거. 그지? 소리. 여러분들 같이 우리. 이게 질소 하나가 14죠? 2개니까 28이죠? 잘 찾았네요, 기분이. 땡큐. 28g입니다. 28g이니까 얘가 얼마 들어가? 2를 약분하면은 14죠? 얘가 얼마 돼? 17 나오죠? 3대 14로 반응하겠네요. 그죠? 3대 14. 실수했네. 잘 찾아줬습니다. 땡큐. 그래서 여기 3대 14로 맞는다고 나와있죠? 이거 안 보고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질소 분자니까 질소 분자가 2개 있어요. 잘 찾았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잘 찾아냈고요. 자, 나머지 내용들은 조금 PPT 보면서 좀 정리할게요. 볼트 너트 이런 거 그릴 거예요. 자, 가보세요. 볼트하고 너트가 보이죠? 아직 안 보이네요. 안 가져라.
좀 밝아질 거예요. 자, 이게 볼트 2개 하고요. 볼트 2개 하고 너트 6개를 준비했어요. 근데 만드는 게 뭐냐면 이렇게 생기는 화합물을 만들 거야. 볼트 하나에 너트 2개를 연결하는 화합물을 만들 거예요. 그럼 하나에 이거 2개 쓰이고요. 이거 하나에 이거 2개 쓰일 거냐? 이렇게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럼 뭐가 남겠어? 너트 2개가 남겠네요. 여기 남았죠? 띵띵 남았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볼트를 B라고 표현하고요. 너트를 N이라고 표현한다면 얘는 뭐 만든 거야? B 하나에 N 2개니까 BN2를 만든 거지. 여기 BN2라는 화합물을 만들었다라고 써 있는 겁니다. BN2. 자, 근데 볼트하고 너트는 개수비 몇 대 몇을 만난다? 1대 2죠. 그래서 1대 2의 개수비로 만나는데 볼트 하나의 질량을 설정을 하고 있네요. 볼트 하나의 질량이 5g, 너트 하나의 질량이 2g이라면 질량 설정해보자. 자, 볼트 2개가 몇 g이에요? 전체 10g이죠. 너트 4개랑 만나니까 몇 g이야? 너트 하나가 2g이니까 2, 4, 8g이죠? 8g 만나서 볼트 너트 2세트니까 몇 g? 하나가 18g이니까 36g 만들어 뭐 하는 거야? 전체 18g이요? 전체가 18g이죠? 그럼 하나당 9g 만들어지겠네. 5g, 4g이니까 이렇게 18g 만들어지겠네요. 그래서 볼트와 너트는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 5대 4의 질량비로 10대 8이니까 5대 4의 질량비로 반응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볼트 너트 2를 만들 때도 질량비가 항상 일정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남는 건 2개가 이렇게 남아서 결합하지 않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려운 얘기는 없고요. 자, 그리고 다른 거 안 해봤는데, 해보진 않았는데, 잠깐만, 여기. 황화철, 메테인은 방금 해봤죠? 메테인 안 했구나. 안 했어. 우리 암모니아만 했죠? 그래서 메테인, 그리고 여기 산화, 마그네슘, 뭐 산화철, 3개 나와있어요. 이것들도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해본다면, 이러한 질량비를 가진다라고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황도 할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원자번호 10번을 넘어가는 이 마그네슘이나 황 같은 물질이 있기 때문에, 철 같은 물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식으로 하기 좀 어려워요. 이런 걸 직접적으로 이제 하려면은 자료를 좀 풍성하게 우리한테 줘야지만 증명할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건 모든 물질이 화합물일 경우에, 어떤 화합물을 만들 경우에는 일정 성분배 법칙을 모두 성립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성립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거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133쪽으로 넘어갈게요. 왼쪽 페이지는 끝났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이제 금속과 산소의 좀 볼게요. 봐봐요. 구리하고 산소를 반응시켜서 산화구리라는 물질을 만들 거예요. 구리하고 산소를 이렇게 결합시키는 거야.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기 금속하고 산소를 반응시킨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속의 대표인 구리 그리고 산소를 그 금속과 반응을 시켰을 때 구리하고 산소가 만나서 산화구리2가 만들어질 때 여기 일단 써놨죠. 4대 1대 5라고 써놨죠. 그죠? 계산하진 않았어. 왜냐면 구리는 원자 번호가 20번을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건 질량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질량을 책에서 이제 우리한테 자료로 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표는 줍니다. 이런 표를 주고서 구리의 질량이 4g일 때 그때 결합하는 산소가 몇 g이래? 1g이죠. 이 표를 딱 보면 이거 4대 1로 반응하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해볼까? 그럼 8g이라면 4대 1이면 2g이죠. 오케이 맞네. 4대 1로 반응하네. 그죠? 보이죠? 그래서 이 표를 준다면 구리하고 산소는 4대 1로 반응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가 4대 1로 반응을 하면은 산화구리는 몇 g 만들어지겠어? 5가 만들어지겠죠? 4대 1대 5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봐봐요. Y축에 산화구리의 질량이라고 써있죠? 문제야. 구리가 4g일 때
구리가 4g일 때 산소는 몇 g 반응해요? 1g 반응하겠죠? 그럼 만들어지는 산화구리 몇 g이야? 5g일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5라고 써있는 겁니다. 자, 요 과정이 여기 들어있는 거야. 두 번째, 구리가 8g이라면 산소 몇 g 투입돼? 2g 투입될 거 아니야? 산화구리 몇 g? 10g 만들어지겠네. 보죠. 10g. 이렇게 4대 1대 5로 결합할 경우에 Y축에 산소의 질량이 써있는 경우와 Y축에 산화구리라는 게 써있는 경우에 이 표에 Y축 숫자가 달라지게 되죠. 어쨌든 둘 다 모두 구리하고 산소가 4대 1로 반응해서 산화구리가 5가 만들어진다는 결론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자료가 나오든 간에 우리가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이거죠. 반응하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이 항상 4대1로 일정하다는 걸 표를 통해서 주는 겁니다. 여기도 볼게요. 마그네슘하고 연소는 뭐야? 마그네슘을 산소하고 반응시킨다는 것을 연소라고 말하잖아. 자,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래프를 줍니다. 몇 대 몇 대 몇이 보는데 그래프를 줘요. 자, 마그네슘 0.3g하고 반응하는 산소가 몇 g이야? 0.2g이죠. 그럼 마그네슘하고 산소가 반응해서 MgO라고 하는 산화 마그네슘이 만들어질 텐데 마그네슘이 0.3g일 때 산소는 0.2g이니까 정수비로 바꾸면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 거다? 3대 2의 정수비로 반응하는 거지. 그래서 만들어지는 산화 마그네슘은 몇 그램? 5가 만들어지게 되겠네요. 3대 2대 5죠? 볼까요? 맞죠? 3대 2대 5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프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3대 2로 만나고 있네요. 그럼 당연히 산화 마그네슘은 5가 만들어지겠네요. 라는 것도 예측할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자, 마지막! 이어지 마지막. 금속하고 산소까지 했고요. 마지막 앙금 생성 반응에서도 성립하는지 봅시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앙금 생성 반응. 자, 시험은 좀 복잡해 보이는데 어떤 걸 볼게요. 자, 준비할 게 뭐냐면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을 준비하고요. 첫 번째 질산납 수용액을 준비를 합니다. 두 번째, 질산납 수용액을 준비를 해요. 자, 그러면 이걸 화학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한다는 거야? 아이오딘과 칼륨은요, KI라고 씁니다. 자, 이게 아이오딘이고요. 이게 칼륨이에요. 읽을 때 아이오딘과 칼륨이라고 쓰는 거야. 그리고 누구랑 반응한다? 질산납이죠. 납은 PB입니다. 납, PB라고 써요. 질산은요? NO3거든요. 근데 이 PB는, 납은요, 기억나? 이불 속에서 철판 아구찜을 먹었던 거 기억납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뭐로 납부했다? 카드로 납부했다 그랬죠? 그래서 납부했다 할 때 납이 이거야. 납부했다. 그래서 이불 속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얘가 2+거든요. 2+. 물속에 녹으면 2+가 돼요. 물속에 녹으면 1-밖에 안 됩니다. 얘가 2+고 1-니까 둘이 1대1로 만나면 안 되죠. 그래서 얘가 몇 개 필요하다? NO3가 전체 2세트가 필요해. 이렇게 말하는 거야. KI는요, K는 1+고 아이오딘은 1-거든요. 그래서 K 플러스 1-니까 1대1로 만나면 되죠. 이렇게 해서 써주게 되는 거야. 자, 둘을 반응시키면 어떻게 되냐? 봐봐. 간단히 말하면 요 플러스가 요 마이너스랑 결합되어 있었는데 얘를 버리고 다른 마이너스랑 결합해요. 요 마이너스랑 결합합니다. 요 마이너스랑 결합을 해요. 자, 그래서 얘가 1+인데 여기 마이너스 2개랑 결합해야 되니까 전체 개수도 여기다가 2를 써줘야 됩니다. 2개씩 결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K가 누구랑? 요 녀석하고 결합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만들어지겠어? 자, 봐봐. K가 두 마리가 들어가고요. NO3가 전체 두 마리가 들어가겠죠? K2, NO3, 2. 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KNO3가 전체 2세트가 만들어집니다. 쓰면 되겠네요. K 플러스 2개, NO3 마이너스 2개. 이렇게 만들어지겠어? 또 뭐가 만들어지냐? 그 다음에 버려진 요 아이오딘은, 잘 봐. 아이오딘 같은 경우는 누구랑 만난다? 얘랑 만나겠죠.
이 하나가 요거 두 개랑 만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가 만들어진다? PbI2라는 물질이 만들어져. 이거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예전에? 아이오딘과 钠. 아이가 앙금 만들면 무조건 무슨 색이다? 노란색 똥을 싼다. 기억나? 아이가 앙금 만들 때 노란색 노란색 똥을 싸니까 노란색의 앙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PbI2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정리할게. 자, 우리 실험을 통해서 저 1번 물질하고 2번 물질을 섞으면 노란색 앙금인 아이오딘화 납이 생성된다. 이게 아이오딘화 납이 생성되는 원리를 써준 겁니다. 아직은 화학식이 좀 어렵지만 우리가 얘가 플러스인데 딱 이 마이너스를 버리고 또 다른 마이너스 이렇게 결합하겠네. 이 마이너스는 다른 플러스랑 결합하겠네. 라고 이 정도만 일단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중요한 건 이 아이오딘화 칼륨 봐봐. 노란색의 앙금이 후루룩 만들어지는 거 보이죠? 노란색 앙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이오딘화 이온하고 아이오딘화 이온 두 마리 누구야? 요거죠? 요거 아이오딘화 이온 두 마리. 요 두 마리죠? I- 두 개를 말하는 거야. 저 두 개가. 납이온은 얘 말하는 거죠. 얘 Pb 플러스 요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마리랑 한 마리가 만나니까 우리 두 마리랑 한 마리가 만든다고 그려놓은 거야.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 PbI2니까 PB 한 마리에다가 I가 두 마리 붙어있는 모습이죠. 여기 두 마리가 붙어있는 모습이죠. I, PB 이렇게 붙어있는 모습. 그래서 납 하나에다 아이오딘 두 개가 붙어있는 모습으로 그려놓을게요. 모형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일단 개수비는 몇 대 몇의 개수비를 결합한다? 두 개와 하나 결합하는 거예요. 결합하는 거니까 개수비는 2대 1의 개수의 비로 결합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뭘 잴 수 있으면 질량을 잴 수 있다면 2대 1로 결합하니까 이 질량의 비도 정확하게 나오게 되겠네요. 일정 성분비 법칙에도 성립하겠네요. 그래서 그 정도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걸 알고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실험 하나 볼게요. 자, 조금 확대해서 보여줄게요. 실험 과정은 확대해서 자세하게 이해해 봅시다. 자, 먼저 시험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시험관을 준비합니다. 하나씩 짜지만 A, B, C, D, E, F까지, 그죠? A, B, C, D, E, F 6개의 시험관을 준비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제일 먼저 뭘 넣어요? 첫 번째 물질 10%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을 넣는데요. 이거죠?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을 먼저 넣는 거야. 여기다가 10%. 자, 얼마씩? 6ml씩 넣어요. 땅땅땅땅땅땅 6개의 시험관에다가 10%짜리, 이거 퍼센트는 농도예요. 농도 10%짜리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을 6개를 쫙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넣는다? 10% 질산납 수용액을 부피를 달리하여 넣는다. 그래서 여기는 질산납을 얼마 넣었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0ml. 안 넣었어요? 누구만 있는 거야? 이 아이오딘화 칼륨만 있겠지. 앙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질 이유가 없겠네요. 그렇죠? 두 번째, 여기는 질산납을 얼마 넣었다? 2ml 넣은 거야. 2ml 넣었어. 자, 여기는 아이오딘화 칼륨이 6ml가 들어있는데 거기다가 질산납을 2ml만 넣었잖아. 그러니까 앙금이 조금 만들어지겠네요. 그죠? 이만큼 만들어지겠네. 자, 이번에는 질산납을 4ml를 넣었어. 좀 더 만들어지겠죠? 앙금이 좀 더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똑같이 6ml 넣으면 돼요. 똑같이 6ml를 넣으면은 앙금이 더 많이 생기겠죠? 더 많이 생기기 가장 많은 이만큼 생깁니다. 자, 제일 먼저 여기다가 6ml 넣은 거 체크해주고요. 얘랑 퍼센트가 어때요? 똑같죠? 그러니까 똑같이 6ml 들어갔을 때 가장 많은 앙금을 만들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오버해서 좀 더 많이 넣어봐. 야, 나 8ml 넣을 거야! 질산납 8ml 넣으면요. 들어있는 아이오딘화 칼륨은 6ml밖에 없는데 8ml 넣으면요. 너무 많잖아. 나머지 남은 건 반응을 못합니다. 6ml만 반응해. 나머지 이미 남게 되네요. 그래서 앙금의 높이가 높아져 안 높아져? 더 이상 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6mm 길이만 서로 반응하는 거야. 계속. 10mm 나올 거야. 그래도 소용없어. 앙금의 높이는 높아지지 않게 됩니다. 6mm 길이만 반응하게 되는 거니까 똑같은 부피끼리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E하고 F에는 뭐가 들어있다? 반응하지 못한 누가 들어있다? 납이온들이 들어있겠죠. 저기 납이온이 반응하지 못한 채로 E와 F 속에는 납이온이 막 들어있어. 납이온이. 자, D가 가장 많이 반응한 거죠. 모두 반응한 건 누구냐? 모두 반응한 것은 D입니다. 라고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추워? 잠깐 볼게. 그래서 D가 가장 많이 반응한 거고 E와 F는 너무 많이 반응한 거죠. 그 다음에 A, B, C 같은 경우는 누가 남아요? 아이오딘이나 칼륨이 좀 더 많은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앙금을 만드는 건 아이오딘이니까 아이오딘 이온이 남아돌겠네요. 그죠? 여기 보면 아이오딘화 이온이 더 많이 남아있겠죠. 아직 반응하지 못한 아이오딘화 이온이 들어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관티 이후에 앙금의 높이가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뭐다? 납이온과 반응할 수 있는 아이오딘화 이온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죠. 아이오딘화 이온 다 썼잖아. 어디서? D에서 다 썼지. 더 이상 없으니까 여기는 더 이상 반응할 아이오딘화 이온이 없죠. 납만 남아있죠. 납은 남아있지만 반응할 아이오딘이 없으니까 더 이상 앙금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겠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하, 그런 실험이구나. 노란색 앙금을 만드는 실험이었습니다. 자, 정리하면 그래서 아까 6mm일 때 얘도 6mm일 때 반응하죠? 6mm 반응합니다. 그래서 1대1의 부피비로 반응을 합니다. 어떨 경우에 같은 농도니까 같은 10% 농도이기 때문에 1대1 6mm면 얘도 6mm 반응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대1끼리만 반응하니까 일정한 질량비로 반응할 수밖에 없겠죠. 1대1로 항상 반응하니까 오케이, 항상 일정할 수밖에 없다. 일정 성분비 법칙이 앙금 생성 반응에서도 성립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그래프로 그린 게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로 그린 거예요. 자, 질산납 6mm하고 6mm일 때 가장 많은 앙금이 만들어지겠죠? 2mm, 4mm, 6mm. 그 다음에 질산납을 8mm, 10mm였더라도 앙금의 높이 높아진다, 높아진다? 높아지지 않는다라는 걸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개념 확인 퀴즈 풀어볼게요. 풀어봅시다. 개념 확인 퀴즈. 금방에 뭐 이거 외운 게 아니기 때문에 앞에 거 보고 하면 되겠죠?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무슨 비가 성립한다? 질량비죠, 질량비. 몇 대 몇 대에서 질량비였죠. 일정 성분비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이거 질량비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2번, 물이 생성될 때 물 분자를 이루는 수소하고 산소의 질량비 아까 몇 대 몇이었죠? 기억나? 1대 8. 1대 8. 1대 8대 9였습니다. 그래서 1대 8이었어요. 구리를 연소시켜 산화구리 2가 될 때 산화구리를 이루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이었어? 기억나? 4대 1이었습니다. 4대 1. 이거는 외우는 건 아니고 이제 그래프를 줄 거야. 그래프를 줄 거면 그래프를 해석만 할 줄 알면 되고요. 근데 아주 이제 좀 낮은 수준의 문제는 외워서 푸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건 이제 학교 시험 볼 때 혹시라도 뭐 그래프를 안 주는 경우를 낼 수도 있다 이러면은 좀 암기처럼 외우는 경우가 있긴 해요.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니죠. 오케이, 우리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이 해볼게요.